자, 우리 고1 학평 비문학 소재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 그냥 여러분 어그로 끈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밖에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는 화면에 반사된 빛 때문이야. 얘들아, 여기까지 읽을 내용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다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알겠어? 네 번째 줄, 야외 시인성이라. 그럼 봐, 반복되는 게 주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야외 시인성이라는 개념이 딱 눈에 띄었어야 되는 거야. 똑같이 풀었어야 돼. 이렇게 똑같이. 집중 안 되면 앞자리 와. 간단한 문제야.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야외 시인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라고 물음표 던지면서 이달락에서 세팅을 했어요. 그래, 주제는 뭐야 그러면? 야외 시인성이야. 1달락에서 읽을 하나의 개념 딱 하나, 뭐라고요? 야외 시인성이라고. 잠깐 유튜브 쇼츠 하나 볼까요? 이번에 모의고사 받은 학생들 필수 시청하셔서. 아, 미안해, 목소리 갑자기 저렇게 돼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60초 공부 선생님. 애들 존나 웃어, 목소리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을 60초 안에 해결해 볼 건데요. 이렇게 이 37번 문제품 필요한 정보량은 약 200단어 정도 되지만 실제 문제에 쓰이는 정보량은 14개 단어 정도입니다. 이렇게 수능에서는요, 많은 정보량을 던져주고 그 중에서 가치 높고 중요한 정보들을 처리하고 그 정보 간의 관계를 맺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정답 보이겠죠? A 경우가 점수로 민감도가 높다, 위험성이 적겠네요. B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보다 진행성이 높겠군요. 그렇다면 정답사고 바로 있을 겁니다. 그럼 풀영상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일단 그 톤 때문에 웃지 말고, 미안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목소리 저렇게 생겨온 거야. 아니, 새벽에 일어나서 녹음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런 느낌인 줄 몰랐어요. 근데 듣는 애들마다 왜 웃는지 알겠어요. 일단 근데 봐, 그 얘기야. 벌써 여기도 정보량이 지금 50단어 이상 터졌어요. 다 필요 없어. 한 단어야. 야외 시인성. 이해됐어? 그거 찾냐 못 찾냐야. 영어도 똑같아. 수학도 똑같아. 핵심 정보 찾냐 못 찾냐야. 그러면 그 연습이 돼야죠. 어떻게? 배운 대로 하라고. 배운 대로 똑같이 하시라고. 자, 이달락.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가 높으면 이미지를 선명하다고 인식한다. 자, 봐. 높으면 인과구조죠. 명암비와 선명도의 관계가 있어요. 명암비는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을 화면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에 대한 수치래. 명암비에 대한 정이 나왔다. 그러면 정이고 이달락 초반에 세팅된 가치 높은 정보니까 저는 밑줄을 칠 거예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로 나눔값이라고. 잘 들어. 수식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잘 확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수학의 수식을, 그래프 개형을 말로 설명한다고 생각해봐. 잘 안 하다 할걸요. 자, 포물선이야. 포물선이고 완만해. 아씨, 완만하가 얼마나 완만하다는 정도야. 골 때리기 시작을 하죠.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 1차 함수 대 가파르대. 얼마나 가파르냐고. 기울기가 몇인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즉,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분, y절표는 2고요, x절표는 1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딱 보여주면 바로 잡혀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림 한 방이면 될 거를 줄글로 풀었으니까 오히려 장황하고 난해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꾸 줄글에서 어그로 끌리면 안 되고, 결국에는 수식으로 정리된 거고, 필요하면 문제 풀 때 수식을 써서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수식이라고 써놓고 판단하시라고, 추후에. 계속 볼게요. 여기서 휘도라는 것에 대한 또 정의를 해. 휘도가 뭔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양인데, 예를 들어 설명하겠대요. 이해하셔야죠.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2000이고 검은색 표현할 때 휘도가 1이에요. 스마트폰 명암비는 1000이래. 간단하네. 검정분의 흰색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됐어? 바로 이해됐으니까 검정 휘도분의 흰색 휘도 나눠주면 휘도가 되나 봐 라고. 일단 내가 판단 가능하고 처리 가능한 게 바로 보이면 바로 판단을 했고 처리를 했고, 안 보이면 여기서 두 번 세 번 읽고 있는 순간 집중력도 흐려지고 뭘 읽는지를 까먹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는 뭐야? 시인성이야. 이달락 주제는 뭐야? 명암비야.
그런데 수식으로 뭔가 처리가 바로 힘들면 문제에서 요구가 될 때 그 요구에 따라서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3단락 봅시다. 힘 좋네. 미치겠다. 나 진짜 이 동네 수업할 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집중해라 얘들아. 명암비는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 데리고 이제 일본 선수들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훈련하는데 집중을 안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상당히 좀 피곤하네. 자 봅시다.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암실명암비와 명실명암비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암실명암비가 있고요. 아 그렇죠. 고1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예. 그렇죠. 우린 프로가 아니라 고1이니까. 암실명암비는 햇빛과 같은 외부 광 없이 오로지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서 명암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명실명암비는 외부 광이 존재한대요. 그럼 봐 얘들아. 모든 정보 닫지는 못한다니까. 차이점이 있었네. 어떤 차이점이야? 외부 광이 없는 경우에요. 명실명암비는 외부 광이 있는 경우죠. 연결해 놓읍시다. 자 그럼 봐 얘들아. 지금 명암비가 계속 반복되는데 명암비란 단어가 처리가 안 되면 이제 3단락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이럴 때 여러분이 명암비가 처리가 안 됐었다면 다시 돌아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이거에 뭐 잡으라고? 주제 잡는 게 핵심이야. 주제는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요? 통제 사상.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정보. 아, 내가 안 봐야 돼. 그냥 안 보고 수업해야 돼요. 내가 보는 순간 내 집중력이 내 집중력이 날아가기 때문에 안 보고 수업해야 돼. 정보가치가 제일 높은 거 잡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시인성이 글의 주제지. 자, 시인성 개선을 위한 기술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이 단락에서 그 기술의 무엇일지 하나가 나왔을 거고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명암비에 관련될 것이고 그 명암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처리 못했더니 3단락으로 이어지는 명암비도 처리가 안 되죠 지금.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단락 다시 들어와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들여다봅시다. 명암비는 뭐야? 선명함을 알려주네. 선명함을 어떻게 알려주는데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이요. 그게 뭐였는데? 흰색이구나. 그게 뭐였는데? 검은색이요. 가장 밝은 색이 흰색일 거 아니야. 가장 어두운 색이 검정색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단편적으로 그냥 눈에 들어온다고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계 맺음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집중한다면은 요 앞자리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앞자리 참 좋아요. 됐니? 결국 가장 밝은 빛과 가장 어두운 색의 그 차이가 명암비일 것이고 어떻게 휘도라는 건데 봐. 자. 우리가 검정이라고 하면은 휘도 화면에서 나온 빛이야. 0이 돼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0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아예 시커먼 검정이 아닌가 봐. 그래서 시커먼 검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는 들어오고 흰색이 2000 정도일 때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2분의 2000 그래서 1000으로 하나 봐. 됐니? 이제 명암비에 되셨죠? 어두운 색, 가장 어두운 색, 검정색 대비 흰색의 빛의 차이인 거야. 자, 여기 보면 얘 검정색이죠? 흰색이죠? 이 빛의 차이라고요. 됐어? 검정색이 아까의 예시로 2였고 흰색은 2000이었으니까 2분의 2000, 1000 되겠네요. 자, 그러면 봐. 이 명암비를 계속해서 3단락의 주제로 받았고 명암비를 어떻게 측정하겠대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암실, 말 그대로 뭡니까? 암실이야. 어두운 공간이야. 됐죠? 그러니까 뭐야? 외부광이 없는 공간이죠. 우리가 사진 같은 거 현상할 때 보면 암실에서 현상하다고 하잖아. 그런 거겠죠. 두 번째는 명실. 밝을 명자겠죠. 외부광이 있는 경우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라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럼 봐. 우리가 글의 주제를 놓쳤으면 안 됐죠. 야외 시인성이었어. 야외 시인성은 어떻게 관련이 된다고요? 이렇게 관련이 된다고요. 그렇구나. 명실이 암실이야? 명실이겠죠. 외부 색깔이 외부 빛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를 위해서 화면에서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검정색 휘도를 낮출 수도 있겠죠. 전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좀 이따 구조도 자꾸 이해를 한 번 더 시켜드릴게요. 그런데 OLED라는 것이 있대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강한 색을 발생시키다 보니까 수명 단축이 돼버리대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네, 검정색의 휘도를 필름을 통해서 낮추겠대요. 이제 5단락이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계속 흘려버리면 어차피 처리가 안 돼요. 여기까지 정확히 짚고 가야 되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야의 시인성 어떻게 높일래야? 명암 비가 원리 중에 하나야. 가장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의 비가 명암 비예요. 그러니까 검정색 분의 흰색이야. 자, 그럼 명암 비를 어떻게 높일래? 흰색의 휘도를 높이거나 검정색 휘도를 낮추면 되는 거죠. 흰색 휘도를 높이려고 봤더니 수명이 줄어버려. 검정색 휘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뭐가 있어? 위상지연 필름이란 게 있죠. 그럼 글의 주제는 위상지연 필름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림은 OLED 스마트폰에 적용된 평강판의 원리인데요.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나간대.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빛이 파장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진동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럼 봐. 수직 진동을 하잖아. 빛이 평강판을 통과하게 되면 봐봐. 편광이야. 그냥 판이 아니라 편향된 어떤 광을 통과시키든지 하겠죠. 그래서 봤더니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 자, 외부광에서 막 이렇게 복잡한 파장이 들어오지만 평강판을 지나면 하나의 파장만 남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 막 복잡 다산한 이 화살표들이 한쪽 방향만 남든지 하겠지. 빛이 평강판을 통과하면 그중에 평강된 두 가지가 평행 방향으로 진동가 나아가는 선형 평강만 남고 보이죠? 아, 결국에는 뭐야? 그래서 선형 평강이 이거구나. 나머지 복잡한 외부광들은 정리가 되는구나.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 빛의 세기는 어떻게 된대? 감소하게 된대. 그럼 이런 평강판을 이용해서 어떻게 검은색 휘도를 낮출까? 이런 원리를 이용해 OLED 스마트폰에서 야인 시인성을 높이면 다음과 같아. 먼저 화면의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광을 평강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차단이 됐어요. 봐봐. 야외 시인성이에요. 야외에서 1단락 주제인 야외 시인성 어떻게 높일 건가요? 야외니까 뭐가 있겠어? 외부광이 있겠죠? 그 외부광을 일단 낮춰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낮춰줄까? 평강판을 이용해서 외부광에 낮춰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단계 외부광이 들어오면 평강판에 의해서 차단되고 선형평강만 남았어. 2단계 그런 다음 이 선형평강은 위상지연 필름을 지나면서 회전하여 나가는 빛이 원형평강으로 평강 형태가 또 바뀐대요. 자, 뭔 소리 잘 모르겠어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그림이 있든지 어떻게 처리하라고 줬든지. 여기 있네. 그림이 있네. 됐습니까? 좀 이따 그림 이해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 이 원형평강은요. 스마트폰 화면 내부의 기판에 또 반사가 됐고 얘들아 잘 봐. 지금 순서가 나오잖아. 어차피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들었으면요. 좀 이따가 구조도 그리면서 이해도를 높일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러분. 차근차근 여러분은 길러 나가시면 돼요. 차근차근. 근데 좀 갈 길이 멀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첫 번째 외부광이 들어왔죠. 두 번째 평강판을 지나면서 세 번째 선형평강만 남았고 선형평강은 네 번째 위상지연 필름을 지났고 위상지연 필름을 지나다 보니 회전하면서 나가는 빛인 원형평강이 된대요.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순서는 그렇대. 또 얘는 어떻게 돼? 반사가 되고 다시 위상지연 필름을 지나 그래서 다시 선형평강으로 바뀌나 봐. 아, 이해가 됐어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와.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와. 그리고 다시 튕겨나가. 그러니까 들어올 때 과정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위상지연 필름을 들어오면서 튕기고 나오면서 튕겼던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 원리가 이해가 됐어요. 저는. 좀 이따 구조 처리해보면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이 선형평강의 진동방향 외부광이 처음으로 평강판 나오는 선형평강의 진동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돼서 막혀버린대요. 그럼 어떻게 됐어?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아예 막혀버리는 거죠. 끝. 그러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반사가 안 되는 거지. 됐니? 그런 원리구나. 야, 뭐 거의 고3 시험보다 어려운데요, 이거? 7달러. 이와 같은 기술은 OLED 스마트폰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래요. 하지만 평강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화면 일정 수준 명암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또 한계가 존재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외부광 화면 내부에 표시돼 반사로 나타나는 아의 시인성 저하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대. 그래서 여전히 한계는 있다라면서 끝났어. 됐니? 잘 들어 얘들아. 지금 여러분 두 가지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은 당연히 툭툭 막히는 거야. 그 이해가 되게끔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랑 같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정리하는 구조 처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 처리하고 나면요. 필요한 정보들만 남겨놓기도 하고 두 번째 정보 간의 관계가 보이니까 정보가 불충분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던 빈틈들이 메꿔지면서 아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정리가 돼요. 두 가지 방법인 거야. 많은 정보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줄이고 두 번째 있는 정보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메꿔 넣어서 이해를 시켜주는 원리예요. 첫 번째 구조를 잡으라는 거고 두 번째 일단 소재 자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명암비라는 단어를 아예 처음 들어버린다든지 스마트폰을 본 적도 없는 친구들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한지훈에서 소재에서 지식도 쌓이는 거고 두 번째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 다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옛날에 홈쇼핑하면 진짜 많이 봤던 광고가 이거거든. 평강렌즈 고선명 하이테크 기술이에요. 오 엄청난 것 같아. 굉장히 힙하네요. 아주 그냥 렌즈가 4개야. 포렌즈. 안경에도 쓸 수 있대. 최고인 것 같네. 엄청납니다. 아주 그냥. 자외선 다 막아주고. 먼지도 막아준대. 최고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이 났다는 거죠. 자, 봐.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요. 반사가 되잖아, 빛이.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보고 싶은데 반사가 되면 지금 내 얼굴이 보이거든? 그런 거야. 내가 보고 싶은 화면을 잘 못 보잖아. 그 이유가 왜 그러겠어? 외부광 때문이겠죠. 됐어? 그럼 외부광이 반사되는 위치가 두 군데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스마트폰 유리가 이렇게 딱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호 유리 같은 걸 붙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표면 유리에 반사될 수도 있고 또는 OLED라고 거기서 빛을 내고 화면을 보여주는 기판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반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첫 번째 외부광 반사될 수도 있고 또는 외부광이 평광판이라는 걸 뚫고 들어가서 기판에서 반사될 수 있는 두 가지 빛이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얘기야 지금 이 지문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실내에서 이렇게 핸드폰 했을 때는 크게 잘 몰라. 근데 조명이 센 곳에서 핸드폰을 하거나 외부에서 핸드폰을 하다 보면은 잘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외부 빛 때문에 야외 시인성이 떨어지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빛이 많아질수록 반사가 많아지는데 방금 난반사 얘기했잖아. 저 유튜브 괜히 보여준 게 아니라니까. 저게 저 어릴 때는요 TV만 틀면 나왔어. 요즘 텔레비전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요즘도 TV 저거 나오냐? 옛날에는 맨날 홈쇼핑이야. 그래갖고 저 평강판 TV만 몇 번 본지 모르겠어. 저 외우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그 얘기네라고 바로 떠오른 거예요. 평강판이 딱 떠올라서. 그러니까 난 저 광고를 볼 때는 평강판이 원래 전혀 몰랐거든. 근데 이 지문을 보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봐봐. 빛이 많은 게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시인성이 떨어진대. 난반사가 생기니까. 그럼 빛을 안 들어오게 하든지 난반사를 받아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그 원리의 첫 번째로 뭐냐? 명암비라는 개념을 잡아요. 그럼 명암비가 뭐냐? 가장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차이야. 그럼 가장 밝고 어두운 색은 뭐니? 흰색과 검정색이잖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 뺄셈 또는 나눗셈인 거야. 나눗셈으로 보여준 거라고. 됐어? 그래서 검정색일 때 우리한테 들어오는 빛의 양과 흰색일 때 들어오는 빛의 양, 즉 휘도를 비교 나눠서 표현한 거야. 이게 바로 명암비예요. 그럼 명암비가 크면 클수록 더 선명하게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명암비를 크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어떤 명암비를 크게 만들 거냐? 1번 암실 명암비가 있고 2번 명실 명암비가 있대요. 1번 암실 명암비는 암실 말 그대로 어두운 공간이니까 외부 빛이 없는 경우야. 그래서 외부 빛이 있는 경우에 명암비를 높여야 되겠구나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 2, 3 단락 정보가 상당히 많고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읽고 있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구조 처리하고 구조도까지 그리셨어야 돼요. 선생님 전 그냥 읽었어도 이해가 되는데요. 모든 지문이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런 애들은 전국에 28명도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제발 좀 구조 잡고 구조도 그리시는 거고, 이건 그대로 교과 학습 활동이에요. 계속 볼게. 4단락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봐봐. 명암비를 높이려면 흰색의 휘도를 높이거나 검정색 휘도를 낮추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빛이 막 반사가 되면 잘 안 보여, 화면이. 그럼 반사를 막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잘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명도를 높여야 되고, 선명도를 높이는 방법은 명암비가 높아지면 돼. 명암비는 뭐냐면 가장 어두운 색 대비 가장 밝은 색이야. 가장 어두운 색과 가장 밝은 색을 비교했을 때 차이를 구할 거냐 나눌 거냐, 여기 나눴고요. 그러면 명암비를 높이려면 흰색 휘도를 높여주면 되거나 검정색 휘도를 낮춰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흰색 휘도를 높이려고 봤더니 OLED에서 빛을 세게 쏴야 되니까 수명이 짧아진대. 그래서 검정색 휘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위상지연 필름이라는 걸 쓰겠대요. 어떻게 쓸 거냐? 5단락, 6단락에서 원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야. 지금 평강판이라는 원리를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해줬어요. 빛이라는 건 파장이라고 알고 있을 거고, 파장이라는 거는 이러한 반복이에요. 저런 반복은 에너지고, 그러면 빛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모든 방향으로 파장을 가지고 진행을 해. 됐어? 그런데 평강판을 지나면은 그 모든 방향을 다 튕겨내버리거나 흡수를 해버리고 직각 방향만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 광고를 보면은 봐. 지금 옆에는 뭔가 반사돼서 잘 안 보이는데 안쪽은 잘 보인다고요. 요거야. 포크레인 밟아도 된다. 역시 대박이다. 중국산 아니래. 아, 너무 좋은 것 같다. 피부 보호도 해준대. 보이냐 혹시? 봐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물고기들이 있는데 반사가 되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 근데 평강 렌즈를 달아주니까 난반사를 잡아주고 빛의 파장을 줄여주니까 인식할 수 있는 에너지나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의 파장의 빛만 들어오니까 아, 여기 뭐가 있구나라고 보이는 거라고요. 됐어? 그런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난반대에서 막 여러 가지 빛이 들어오면 안 보이는 것들이 평강판을 지나면서 직각 방향의 파장만 들어오니까 눈에 보이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니? 자, 이 원리를 이용하겠대. 그게 이 그림 설명이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첫 1단계. 외부 강이 들어와요. 2단계. 이 외부 강이 평강판을 지나. 그럼 3단계 얘는 어떻게 돼? 선형 평관이 돼. 그래서 1번. 외부 강이 들어오면 2번 평강판을 지나면서 3 선형 평관이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네 번째. 얘가 위상 지연 필름이란 걸 지나게 되면 4. 원형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5. 원형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기판에 들어갔다가 다시 반사돼서 나오는 거야. 됐죠? 기판까지 갔다가 기판에서 원형 평강이 반사돼서 나와. 그러면 다시 7번째 어디로 가겠어요? 위상지연 필름으로 가겠죠. 됐니? 자, 위상지연 필름 지나니까 또 얘는 또 원형 평강을 시킬 거 아니야. 그 결과 평강판에 닿게 되면 이제 평강판에 막히는 형태의 각도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외부광이 들어왔을 때 평강판 위상지연 필름을 지나 기판에 반사돼서 원래 평강판이나 위상지연 필름이 없었다면 그대로 반사돼서 막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일 텐데, 얘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이는 이유는 여기다가 또 유리, 그 강화 유리를 달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얘는 덜 반짝거려. 그러면 여기는 약간 필기용 종이 질감이 있으니까 여기는 얘가 빛을 좀 난반사를 시킨다든지 여러분한테 이 느낌으로 반사는 시키지 않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편간판과 위성지연 필름을 들어가면서 한번 거치고 나오면서 한번 거치면서 막혀버리는 거죠. 빛이 이제. 됐어? 그러니까 반사되는 빛이 없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반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신인성이 높아지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하지만 한계도 있는데 그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애당초 얘가 위성지연 필름이나 편간판 자체가 빛의 파장 자체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기판에서 발생되는 OLED 빛 자체를 세게 만들어야 되는 한계가 있고 여전히. 두 번째, 아까 보였다시피 저렇게 외부에 붙여진 뭐 강화 유리 같이 표면에서 반사되는 것은 따로 못 막는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 항상 주제 구조를 묻는다 그랬었고, 햇빛은 외부 빛이잖아. 그 외부 빛의 특징이 원인이었죠. 이것 때문에 반사가 세니 눈이 부셔서 안 보이게 되는 거였고, 자, 두 번째, OLED가 어떤 색을 조합하는지는 여러분 잘 들어. 이런 건 세부 정보예요. 이런 건 정답 확률이 13%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단 넘기는 거야. 니네 피지컬에서는 더더욱 발췌도 카면 할수록 오히려 정답률은 떨어져. 주제 구조 잡고 정답 찾는 걸 배우셔야지. 이거 선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단어 하나 나올 때마다 발췌도 해버리면은 그 한 문제 풀고 지쳐가지고 더 이상 풀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주제가 아닌 세부 내용은 정보가치 낮으니까 스킵이야. 3번 선지. 빛의 양이 휘도야. 어떻게 많은데 낮아지니? 그러니까 휘도 같은 거는 주제니까 당연히 물어볼 수 있었고 틀린 선지 확인됐고. 4번 선지. 시인성이라는 건 크기가 아니라 명암, 빛 차이였죠. 5번 선지. OLED는 화면 외부 표면에 반사되는 외부광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기판 반사되는 광을 차단하는 거죠. 됐어? 그러면 정답 확률은 1번이 가장 높을 것 같고 1번 돌아가서 확인하는 거야. 근데 이거 이미 확인했던 거잖아. 외부 빛은 진동이 모든 방향이니까. 그럼 정답 1번 끝이죠. 이런 느낌이라고요. 알겠어? 자꾸 2번이 틀린 이유, 3번이 틀린 이유, 4번이 틀린 이유, 5번이 틀린 이유는 발췌도로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 어차피 실전에서 못하는 거야. 그 혼자 그래서 재민이 동생 잡고 한글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고3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 고1 여러분 3월 학평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못 풀어요.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번 주제구조 좁히고 1번 발췌독 정도인 건데 발췌독 할 필요도 없이 1번이지. 왜? 이 문제의 원인이 뭐였어? 그래, 주제에 관련된 원인이 뭐였어?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걸 평강으로 막아줘. 됐어? 그래서 외부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네. 확인했고 불안하면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디 나와 있니? 여기 있죠.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하는 모든 방향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하면 나간다. 역시 우리가 형광펜 잡고 내가 얘기했지. 그림 이해하라고 이해한 내용 그대로 처리했으면은 보이는 원리야. 됐어요? 그림 이해하시라고. 써놓은 내용 그대로 따라오시면 그냥 처리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느낌이야. 아시겠죠? 자꾸 내용일치 발췌도 아닙니다. 두 번째 39번. 기억에 대한 이해요.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 자, 명실 명암비. 명실 외부죠? 높아. 그래, 그만 스마트폰 화면의 명암비도 높아지게 되겠죠? 당연히 야외 시인성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원리에 관련해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원리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이런 선지들은 그냥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저 따라오세요. 명암비는 뭐라고? 검정 휘도분은 흰색 휘도야. 명암비를 어떻게 높여야 돼? 흰색 휘도를 높이거나 검정 휘도를 낮춰야 돼. 분자를 크게 만들거나 분모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봤더니 어떻게 됐어? 네. 흰색 표현 휘도가 높아져야 명암비가 높아지겠죠. 정답 2번 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별게 없고요. 이번 선지는 뭐에 대한 얘기야? 명암비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즉 과학기술 지문이고 과학기술 지문은 과학기술에 대한 원리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서는 원리 이해 수식에 대한 이해인데 수식이랄 것도 없어. 검정 휘도분의 흰색 휘도야.
그 값만 처리할 수 있으면 그냥 2번 선지 바로 보이는 거야.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다. 자, 문제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시인성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기 때문에 반사되면서 그 반사된 빛들이 자꾸 명암비도 낮추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흐리게 만들겠죠. 여러 가지 빛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외부 빛이 원인인 거야. 그 외부 빛의 특색과 그 특색의 원인 뭐라고요? 진동 방향의 모든 방향이라고. 이거 어떻게 막았어? 평강으로 한쪽 수직 방향만 남기거나 수직 방향이 다른 수직 방향으로 막아줌으로써 아예 반사 자체를 막는 원리가 마지막 단락에 들어가 있었잖아. 그런 핵심 원리를 짚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보였죠, 이런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들어. 작년 11월, 12월부터 되게 힘들었지만 잘 버티고 따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3,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1등급 정도로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제발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잘 하세요, 여러분. 뭐 공부할 거지 뭐 할 거야, 자꾸. 계속 봐.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대요. 자, 기억의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니은의 원인을 찾아볼게. 아까도 나왔죠. 얘가 빛의 어떤 특정 각도나 특정 방향의 파장을 막아버렸잖아.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가 덜 나올 거 아니야. 됐니? 그래서 1번 선지. OLED가 내는 빛의 휘도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이 강할수록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문제죠. 됐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 해결의 원리로 뭘 쓴 거야? 편광판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모든 방향의 파장을 편광판을 지나면서 수직 한 방향만 남기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 위상지연 필름이야. 지문에는 이 위상지연 필름의 기능이 아주 자세히 나오진 않았어요. 원형으로 돌린다 그랬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편광판에서 반사됐을 때 막히게 하기 위해서야. 근데 여러분이 그게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처리하지 마세요. 정보가 불충분해. 그럼 처리하지 마.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모든 방향의 파진이 수직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잖아. 그러면 다른 방향이 막힌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차단되는 원리를 쓴 거야. 그럼 반대로 기판에서 자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빛도 차단되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더 센 빛을 보내야 되겠죠. 이해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자, 다 설명한 내용들이고 이해한 내용들입니다. 볼게요. 외부광은 A를 거치면서 한쪽으로 편광이 된다고. 오케이. 2번 선지. A를 거쳐 B를 가게 되면 위상지연 필름 지나면서 원형 편광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봐. 다시. 편광판을 지나면서 투과축의 평행 방향만 남게 되고 그 빛이 2번 선지에 나와 있는 A를 거쳐 B로 나가는 빛과 동일한 빛이잖아. 됐니? 그리고 빛은 진행 방향이 수직인 방향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안 잡혔다는 건요. 다시 발췌독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한계가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문 내용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여기도 처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어야지 특정 단어만 보고 있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잘 봐. 어디 나와 있냐? 여기잖아. 빛은 뭐라고?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으로 진동을 해. 근데 일반적인 빛들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해. 근데 편광판을 지나면 한쪽만 편광시키는 거야. 됐니? 이해됐어요? 그 중에 한쪽만 편광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원래 빛은 모든 방향으로 편광돼. 모든 방향으로 진동해. 그런데 편광판을 지나면 편광판의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만 진동하고 남아. 나머지가 다 제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왔다시피 자, 외부광은요. 모든 방향으로 지금 진동하면서 가다가 얘를 지나는 순간 이 평행한 한쪽만 투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한 한쪽만 투과되는 거야.
그리고 진행 중인 것과 수직인 한쪽만 평행한 한쪽만 투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원리 이해하고 있어야 1, 2번 선지가 보이는 거고 그냥 발제도는 안 보인다고. 사실 이게 고1 수준으로 상당히 난해한 지문인 건 맞아요. 고3 지문이 더 쉽게 느낄 정도로 저는 이 지문이 좀 어렵거든. 근데 어떻겠어? 여러분한테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시대인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근데 여러분은 수학은 쓸데없이 너무 잘해. 수학은 쓸데없이 너무 많이 해. 희한해. 니네가 평생 살면서 수학을 많이 쓸 거 아니야? 이런 정보 처리 능력 많이 쓸 거 아니야? 압도적으로 후자예요. 거꾸로 됐어 지금. 왜 그러냐면 수학은 오히려 공부하기 편하거든요. 고민할 게 없어. 딱 정해졌지. 풀이과정 정해졌지. 공식 정해졌지. 개념 정해졌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불확실한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수학처럼 확실한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불확실한 상황들이 많아.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3번 선지 볼게요. B를 거친 빛은 기판에 의해서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과 같은 형태의 평광으로 바뀌게 된다. 자, B를 지나 원형 평광을 시킨다 그랬었잖아. 발표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위상지연 필름을 지나면 어떻게 됐다고? 회전하면서 나아간대요. 원형 평광이래. 수직으로 진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회전해버린다고. 회전. 됐어? 수직 진동이 아니라 회전해버린다고요. 됐니? 같은 형태야? 다른 형태죠. 이쪽은 수직 진동인데 얘는 원형으로 회전하는 거잖아. 됐어? 정답은 3번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잘 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발췌적으로 푼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조 원리 이해가 됐기 때문에 보이는 거라고요. 구조 원리 이해가 됐기 때문에.